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 조윤상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경찰대학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2단계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필답고사 1차 전형이 종료가 되었고 현재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성적 처리와 함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답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2단계 적성, 면접, 체력 등등의 다음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참고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수험생 여러분 및 내년에 경찰대학 편입학을 준비하려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사정에서 1단계 시험 그리고 2단계에 관련된 2단계 2차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시험에서 알아야 될 부분과 별도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2번째, 3번째 파트입니다. 하지만 경찰대학 전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에 1차 시험을 포함한 전형 전체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필답고사가 끝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김영편입에 다니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생 전형을 응시하셨을 겁니다. 현재 경찰대학에서 출제하는 편입 영어시험과 언어논리시험이 각각 출제가 진행되었고 이제 필답고사를 통과하면 2차 시험으로서 신체, 체력, 적성 이 시험과 옆에 있는 면접 시험을 같이 응시하게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사실상 2차 시험의 이 두 부류는 별도의 시험으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날짜가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 시험은 그 안에서도 2개로 갈라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때 합산 성적에서 1단계가 60% 그리고 체력과 면접이 20% 즉 20점, 20점에서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는 점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답고사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대부분 선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 해당되는 체력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일반 대학생 전형의 경우 1299명, 약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찰대학 편입학이 2023학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막 발표된 기출문제 필답고사 시험을 통틀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앞서 진행되어 왔던 신입학과 그리고 동일하게 6급 경위를 선발하는 공무원 경위 선발 시험의 내용을 조사해 보았으니 해당 내용을 보시면서 저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과감없이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이 끝났고 발표는 모집 요강에 게시된 것보다 이틀 빠른 11월 15일 화요일 촬영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가 된다고 예고사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1차 필답고사 합격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1차 합격을 하면 합격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몇몇 대학들 중에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전형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2단계 전형으로 올라가는 대학이 있었는데 경찰대학도 이와 비슷하게 1차 합격자에 대해서 등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에 추가 합격자 발표 내용이 있는데 1단계에서 추가 합격이 들어가는 대학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1차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추후에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2단계,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혹은 내년 2024학년도를 앞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필답고사 이후에 어떤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학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 설명드릴 2차 시험에서의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할 팁이나 해당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차 시험은 신체 체력 적성 검사와 면접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노란 선으로 구분을 해놨듯이 사실상 2차 시험은 두 개의 시험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신체 체력 적성에서 통과가 되면 이런 서류들을 냄과 동시에 불합격이 되는 사항들도 추후에 안내가 될 겁니다. 즉, 면접을 가기 전에 체력에서 불합격을 되면 면접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체 체력 적성 검사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면접에서도 둘 다 통과를 해야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2차 시험이 그냥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루어지고 기간도 다르고 개인마다 지정되는 날짜가 별도로 다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들은 본인이 어느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되는지, 어느 날짜에 체력 검정을 가야만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험생 여러분이 필답고사를 통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을 통과를 하시고 최종 면접까지 해서 합격에 이를 준비가 되었다면 최종 합격자는 1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추가 합격자 발표도 있기는 합니다. 신입학과 다르게 편입학은 편입학 영어 시험과 언어 논리라는 시험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공계 쪽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인문계열 쪽으로 생각이 되는 경찰대학 시험에 응시하거나 혹은 같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입학에는 이과생들이 문과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경찰대학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약학 계열도 준비를 하면서 복수 합격했을 경우에 의약학 계열로 빠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경찰대학 신입학에서는 의학 계열, 약학 계열 학과로 빠져나가서 추가 합격이 도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하지만 편입학은 계열이 처음부터 지원 당시에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어 시험과 언어 논리를 보기 때문에 의대 쪽, 약대 쪽을 준비하는 친구가 경찰대로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동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추가 합격조차도 실제로 공무원 입직이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돌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강연자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섞인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가 끝나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합격을 하신 최종 합격자 분들은 이 청남교육이라고 해서 경찰대학에 가서 입소를 해서 단체 합숙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에 반드시 가셔야 합격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미입교 시 불합격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고 합격이 됐을 때 얼른 짐을 싸서 학교로 가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에서 무엇을 보는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봄부터 가을까지 준비한 체력시험입니다. 체력검사,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50m 달리기, 100m 아닙니다. 50m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는 공무원이나 신입학 기준으로 봤을 때 20m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에서 1점에 해당하는 걸 맞으면 탈락이 됩니다. 하지만 한 회에 한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달리기를 제외하고 4과목에서 혹시 내가 최저점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조한 성적을 받아서 조금 불안하다 싶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찬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부분에서는 사실 체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직무에 적합한 신체, 관절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뭐 무릎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뭐 탈골이라든가 혹은 척추 공만증이라서 척추가 휜 거 이런 게 없으면 괜찮고
이 내용은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문신. 만약에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문신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잘 보이는 자리에 문신은 당연히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공무원 품위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잘 보이는 부분에 문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른 지우시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게끔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짚어드릴 부분이 만약 올해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라 내년 2024학년도 이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2024학년도 예고된 체력 검사의 변경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순환식 체력 검정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코스를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독일이나 미국 주 경찰에서 이제 사용하는 채용 방식 중에 하나인데 5개, 6개의 미션을 두고 계속 수험생이 달려가서 해당 내용을 수행하고 다시 또 다음 걸로 또 수행하고 다음 걸로 수행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하다고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람 혹은 덤이라고 하는 그 마네킹을 들어서 일정 범위 이상을 끌고 안전하게 이송을 한다든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넘는다든가 혹은 해당 장애물에 기어 올라서 빠르게 극복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순환식 체력 검정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올해에 2023학년도에 체력 검정을 하는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통해 체력의 우수성이 입증돼야 되는 시험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은 순환식 체력 검정에 대해서 연초부터 미리 체력 단련을 하시기를 권장을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 체력, 그리고 이제 면접 차례입니다. 면접에서는 이 적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개별 면접, 집단 토론, 그리고 생활 태도에 관련된 부분도 파악을 합니다. 먼저 적성에 대한 거는 세부 항목은 3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쪽에서 주로 쓰는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해당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이나 혹은 권장사항 안내는 뒤에서 보시고 일단 적성은 40점 배점에 혼자 질문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질문에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창의성이나 논리성 관련된 건 단체 면접 때 물어본다고 하고 이 집단 토론, 이 특이한 집단 토론에 대해서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성, 집단 토론, 그리고 창의 논리 관련된 부분은 3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저게 특징이 저렇구나. 요약된 텍스트를 보시고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생활 태도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감점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얘기하면 수험생이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관의 지시에 잘 따르고 규칙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안내받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괄적인 모든 행동들을 다 관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입학이라든가 공무원 쪽에서는 이 감점제가 있지만 특별하게 튀는 행동을 하거나 지시에 불이행해서 감점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 혹은 면접관이나 안내를 해주시는 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튀는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감점을 받으면 득점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최종 합격에 당연히 엄청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갔을 때는 튀는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수능을 하시고 규정에 따라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내용은 합격을 했을 때 동점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1순위는
학원에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필답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의 배점을 차지할 정도로 필답고사인 영어와 언어 논리 시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시험이 종료됐을 때 1차 합격자들은 2순위 시험인 면접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아까 배점은 20점, 20점으로 동일했지만 이는 신입학과 다르게 같은 배점을 주었지만 면접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뜻이고 3순위는 체력검사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체력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기간 차이가 크게는 한 달 이상도 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기 때문에 면접에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상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 검사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단기간에 체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내 체력이 크게 증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체력 검정을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이상 꾸준하게 준비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력에 부담이 있는 친구들, 특히 수험생 중에 여학생들은 저 체력 검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해당 내용은 여기에서 말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연자 선생님께서는 생각합니다. 자, 체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5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씩의 재도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종목 밑에 써 있는 수치들은 만점일 때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점부터 역산해서 밑으로 적어질수록 배점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을 보시고 생각보다 체력이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수험생이나 여자 수험생 모두 많이 힘들어하고 잘 늘지 않는 악력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쥐어서 드는 부분인데 이 키로수 관련된 거는 조금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력 부분은 남녀 할 거 없이 모두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또한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분당, 1분당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초당 하나씩 해야 되는 엄청난 체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체력이 월등하게 부족해서 체력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 면접으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면접까지 가더라도 체력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최종 합격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련된 부분도 충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봄직한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물어볼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력 시험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력은 그냥 벼락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악력 부분이나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 등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기간에 숫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 특히 실전을 앞두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집에서 연습을 막 하고 정작 실전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만 하다가 배에 경련이 오거나 다리에 소위 알이 배기거나 근육통이 와서 득점을 하지 못하거나 탈락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력 준비를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루틴이나 시간 배분을 좀 두시고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 시즌에 체력 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달리기나 이런 내용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면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날씨에 관련된 체온이나 혹은 기타적인 요소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좀 웜업을 한 다음에 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체 검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체 검사에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문신 같은 것도 없고 크게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서 발급을 받고 제출해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적성 관련된 부분을 또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적성은 어떤 항목을 질문하나요? 많이 궁금해 하시죠? 경찰 공무원 채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지금 이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밑에 등급으로 분류될 때는 심층 면접 대상자로 분류된다. 즉, 조금 더 물어보거나 조금 더 압박 면접 혹은 조금 더 캐서 확인을 해야 될 대상자로 별도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보실 때 인적성 검사에서 정상적인 내용이 잘 나온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일관성 없게 답을 하시거나 이상한 내용을 계속 찍으시면 4, 5등급으로 빠져서 심층 면접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더 페널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하실 때에는 솔직하게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해당 내용에 맞춰서 일관되게 작성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구체적 예시는 뒷장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격검사, 인재성검사, 경찰윤리검사까지 3가지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18가지, 7가지, 3가지에서 총 28가지를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시간은 130분 정도 걸리는 게 현재 경찰 공무원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경찰대학 편입학도 6급 경위를 선발하는 편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조금이라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경찰 공무원 걸 좀 가져와 와봤고, 해당 내용이 편입학이나 신입학과 다르게 공무원과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보시는 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면접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면접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개별 면접입니다. 말 그대로 면접관이 3명 이상 앉아있는 복수의 면접관이 있는 방에 1명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들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거는 예시입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다. 특히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가 겪었을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개인의 가치와 공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해당 내용들을 봐서 답변자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여 가식적이거나 거짓말 혹은 앞에 말한 내용과 상충되는 일관성 없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지도 주의 깊게 봅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고 하면 면접은 공통적으로 해당 내용을 정정하거나 혹은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에 해당 내용이 조금 엉키거나 앞뒤가 다를 경우에는 이번에서 보시다시피 압박 면접으로 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파고드는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해서 미리 제출을 하셨을 건데, 여타의 편입 시험을 다 통틀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 많이 쓰는 학업 계획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근데 나중에 질문을 받을 걸 대비해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에 밀려서 빠르게 쓰거나 혹은 잊지 않은 일을 썼다가 해당 내용 작성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내용을 질문을 받을 때 앞뒤가 다른 질문을 받기 때문에 채점 혹은 이제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내용은 반드시 면접관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예상되는 부분을 캐치를 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실 것을 강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부풀린 사실 또는 거짓이 드러날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도 함께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집단 토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편입학 수험생 혹은 범위를 넓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현재 학생분들은 이 집단 토론에 대한 게 익숙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토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방법이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준비함에 있어서 충분한 연습과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다시 또 연습을 반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예시 문항으로서 갖고 와 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 내용을 입장을 정리해 줍니다. 즉 10명의 수험생이 들어가면 뭐 1명은 이제 진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명 나눠서 편을 가르고 1명을 더 데리고 와서 진행자를 시키거나 혹은 면접관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역할에 대한 롤은 면접 안에서 집단 토론이 진행될 때 정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주제를 주어졌을 때 내 생각이 찬성 반대가 아니라 롤이 주어졌을 때 나는 찬성 쪽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지 혹은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의 내용에 맞게 조리 있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찬반 입장이 정해지면 수험생이 어느 정도의 그 내용에 대한 지식, 배경 지식이나 이해도가 깔려 있어야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급하게 공부한다고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나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연습을 좀 해 보신다면 조금씩 적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양할 부분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3번에 보시면 한쪽 또는 개인의 의견만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일관성 없게 얘기를 하거나 나쁜 습관이지만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누르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하시게 되거나 언행을 하시게 되면 아까 그 생활태도 부분에서 감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소극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타인을 무시한다거나 타인이 말한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집단 토론에 가서는 남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나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은 이런데 나의 의견은 이렇고 나는 이런 부분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팩트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조금 섞인다거나 조금 더 흥분이 돼서 과격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활 태도 부분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여러분의 주장을 조리 있게 얘기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 태도는 뭘 평가합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감독관 포함해서 면접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험생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다 보는데 규칙이나 규범, 아까 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의 지시에 잘 따르는지, 주어진 대로 수행을 하는지, 해당 규정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위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 즉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등등의 내용은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는 정도만 튀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가시면 크게 감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행동 시 참고사항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고 아, 저런 거는 저렇게 가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줄 보시면 경위로서 6급 경찰 경위로서 경찰 간부로서 경찰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 혹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절차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된다. 너무 튀지 말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정해진 대로만 가자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면접에 나올 만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게 좀 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강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이 개인 면접은 당연히 혼자 들어가서 여러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흔히 인성면접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나 이런 내용부터 경찰에 관련된 직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 그리고 이제 경찰로서의 윤리, 가치관 등등을 조금씩 물어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시로서 제가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면접에서는 아까 찬반 의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진행자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내가 찬성 쪽의 입장을 받았다면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찬성에 관련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의 입장을 받았다면 반대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혹은 생각, 가치관 등등이 해당 답변에 투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해당 수험생이 얘기하는 그 답변 속에서 수험생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필답고사를 진행했었고 이제 2차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다. 혹은 내년에 2024학년도를 준비하실 분들은 필답고사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셨을 거고 내년에 변동이 예고된 순환식 체력검정에 대해서도 준비를 연초부터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답이나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나갔고 체력검정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체력을 소위 말하는 빡세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적성이나 면접에 관련된 내용은 단기간에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은 해당 학원에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신다든가 혹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 내용들은 학원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도움만 받고 넘어가자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1년간의 경찰대학 편입학 입시를 진행해 오셨고 혹은 내년에 1년간의 입시를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해당 학교가 결코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의 특성상 경찰 공무원 6급 경위로서 경찰 간부로서 입직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요구하는 태도나 규칙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이 취업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경찰대학을 들어가신 다음에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는 로스쿨로 법률 전문가로서
진학을 한다든가 혹은 다른 길로서 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대학에 편입학이 생긴 것은 편입 수험생들에게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대학 편입학을 통해서 합격을 하시고 훌륭한 경찰 간부가 되실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은 말을 해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편입학 합격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경찰대학에 가셔서 좋은 공부, 많은 공부, 그리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훌륭한 경찰 간부가 되실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찰대학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수험생분들이 준비를 더 해주시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준비 잘 하시고 최종 합격까지 무사히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 조윤상 수석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